내가 왕이다. 네, 오늘은 세습, 세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상 독립을 해야 합니다. 공산당, 주사파, 종북, 비씨주의, 시민단체, 김일성, 그리고 중국 이들이 쳐놓은 프레임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이 공산당이 쳐놓은 프레임에서 그 깨고 나와야 진정한 사상 독립이 됩니다. 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세습. 세습은 말 그대로 재산, 신분, 직업, 이것을 족보, 자손 대대로 물려받는 것이고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습을 인정을 하자,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인정하느냐 불인정하느냐. 네, 인정을 하는 자는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세습, 내 아들에게, 내 손자에게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것은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인정 안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입니다. 지금 교회도 세습을 한다고 난리를 죽이고 그러면서도 자기 재산들은 자기 아들 딸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그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자.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자입니다. 거짓을 진실로 만들고자 하는 자. 그 다음에 진실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양심도 없어. 그냥 자기 뜻에 맞춰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 이것이 공산주의자다. 결국은 말과 행동이 틀린 사람들이 공산주의자, 빨갱이들입니다. 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바로 세습은 유전상속하는 것이다. 유전상속. 자손 대대로 내 씨를 물려주는 것. 그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유전상속을 위해서 옛날에는 족보를 대를 잇기 위해서 씨바지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양자도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그 집안을 위해서 얼마만큼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했다. 그리고 애를 못 낳는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전상속을 중요시 여겨왔다. 그리고 직업상속이 있습니다. 직업상속도 세습을 해야 한다. 직업에 따라서. 그리고 O형, B형, C 이렇게 P형에 따라서도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잘하는 것, 이것은 직업상속 세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재산상속이 있습니다. 재산상속. 자, 그러면 조선왕조 500년 동안을 보면 왕권을 세습을 하기 위해서 그 국민들에게는 재산을 상속하게끔 했고 또한 족보를 달게끔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손 대대로 내려온 그 재산이 무엇입니까? 바로 종중재산 아닙니까? 종중재산. 그래서 종중 재산도 늘었고 그 자손들도 많이 늘었다. 자, 기업상속도 세습입니다. 기업상속. 지금 기업상속을 하고 싶어도 상속세가 65%, 그 다음에 손주에게 내려가면 대습 상속을 하게 되면 플러스 15%, 그럼 70, 80%가 상속세로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업 상속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들이 10이라면 10로 쪼개보세요. 그러면 다 쪼개져가지고 풍지박산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속세, 증여세는 전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자, 영농상속도 있습니다.
아들 열이 있는데 9은 나가 있고 아들 하나 농사를 짓고 싶어도 아들 열에게로 나가다 보니까 그거 전부 팔아가면 영농상성 농사 짓는 아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속세를 없애고 증여세를 없애고 영농을 할 수 있도록 그 농지를 보존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자. 네. 그리고 주택 상속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을 상속해서 보존하면 상속세 증여세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농지 상속도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를 없애가지고 농지를 보존하도록 하자. 그리고 대지 상속도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를 없어서 보존을 하자.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세습이다. 임야 상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없애서 그 임야를 보존을 하자. 이것도 세습이고 그리고 현금 상속도 있습니다. 현금 상속에 의해 가지고 보존을 하게 되면 상속세 증여세가 없어야 한다. 이것도 바로 세습이다. 자, 현물 상속이 있습니다. 그 현물을 보존하고 자손 대대로 세습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속세 증여세가 없어야 한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상속 세습에 들어가는 모든 재산들은 상속세가 0%, 증여세가 0%로 해야 한다. 결국은 이렇게 해야만이 인구가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증여세도 없어야 된다. 왜냐? 상속을 하는 자, 증여를 하는 자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재산을 벌기 위해서 세금을 다 냈다. 그다음에 소득세든지 무슨 세든지 다 냈어. 그런데 자손에게 상속하고 누구에게 증여했을 때 그 사람에게 과도한 그 세금을 뜯어가는 것은 날강도다. 국가가 날강도다. 결국은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를 세습하는 거에 한해서는 0%로 하자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야만이 보존될 수가 있습니다. 보존해야 된다. 보존하기 위해서는 0%, 보존하는 기에 대해서는 0%, 세습하는 것에 대해서는 0%,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보존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모든 재산들을 매매를 했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세금을 받으면 된다. 매매. 원래의 보존의 역할, 보존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매매를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에는 세금을 받으면 된다. 다만 세습할 때는 세금이 상속세 0%, 증여세 0%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이 세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마음이라는 게 내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고 내 자손에게 물려주고 싶고 다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족보를 한번 살펴보자. 족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손 대대로 족보를 달기 위해서 우리 어머님 할머니들은 아들을 못 낳게 되면 씨바지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아들을 못 낳는 며느리는 쫓겨났다고. 그 쫓겨나는 여자 그 어머님들에 대해서는 인권이 무시됐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인구가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면 어느 한쪽은 희생을 당하더라도 적정한 인구는 유지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지금 국민연금을 설계할 때는 적정량의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설계를 했지만은
갑자기 인구가 줄어들므로 말미암아서 지금 재정이 지금 고갈되고 부족되고 나중에 후손들은 타지도 못할 그러한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적정량의 인구를 늘려주면은 설계 때에 설계된 대로 인구만 늘려주면 부족할 일이 없다. 그래서 지금도 족보를 그리고 가계보를 만들어가는 써가는 그러한 풍습, 그 세습을 그대로 이어받고 보존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인구가 늘어난다. 지금 인구가 부족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들어오고 월남에서 들어오고 태국에서 들어오고 촌에는 장가를 못 드는 분들이 있어서 많은 여자들을 지금 수입해 오고 있다. 결국은 그 인구들을 그 여자들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들 딸들을 낳아서 장가를 보내고 시집을 보내서 인구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인구가 절벽이 됨으로써 말미암아 지금 수입에 이르게 됐다. 그러면 그 수입된 사람들은 결국은 대한민국 사람으로 됐지만은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재산 절반이 바로 그 나라로 지금 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 비싼 대가를 치르고 인구를 지금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습을 해야 한다. 상속세를 없애야 한다. 증여세를 없애야 한다. 해야만이 인구가 많이 증가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많이 1만 만자 인구를 많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습을 해야 한다. 유전자를 물려받아야 한다. 재산을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속세도 0%, 증여세도 0%로 해야 한다. 결국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적정 인구를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세습을 인정을 하자.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를 하나도 받지 말자. 네, 감사합니다.